되게 오랜만에 현장에서 촬영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내근을 하면서 촬영하게 하게 됐는데요.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항상 물어보는 그런 질문들을 몇 가지를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단열 벽지와 제품 관련한 질문들을 뽑아가지고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단열 벽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셀프 영상도 이제 하는 방법 찍은 것도 있고, 저희 영상에 워낙 이제 단열 벽지 붙이는 영상들이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많은 질문을 좀 해주시는 편이에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이제 뽑아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단열 벽지를 붙이기 전에 저희가 본드를 사용하는데 이거를 왜 바르는지, 그리고 이런 건 어떤 종류인지, 그리고 굳이 발라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해요. 저희가 단열 벽지를 붙일 때 실리콘을 바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일반적인 본드를 바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바를 수 있는 게 있는데, 저희는 이제 목공용 본드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목공용 본드 같은 경우를 이용하는 이유가,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굳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붙잡아주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도 하고, 실리콘 건을 이용해서 뿌리게 되잖아요. 그럼 두껍게 라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열 벽지를 붙였을 때 그 실리콘 라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실리콘 같은 경우는 잘 사용하지 않고요. 이 205 목공용 본드 같은 경우에도 원래 단열 벽지 자체에는 접착성이 있는 접착제가 다 발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시공업체이기도 하고, 한번 시공을 받으시면 오랫동안 고정이 돼 있으라는 개념으로 목공용 본드를 얇게 펴 발라가지고 단열 벽지를 붙여주는데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혹시나 단열 벽지에 있는 접착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발라놓았던 목공용 본드의 그 접착성으로 오랫동안 버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단열 벽지 붙일 때는 본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보통 벽지를 제거를 하고 아니면은 그냥 붙이고 뭐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벽지를 완전 뜯고 붙이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그냥 있는 상태로 붙여도 되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벽지 같은 경우에 사실상 떼고 붙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유인 즉슨 저희도 물론 시공을 하다 보면 스크래퍼로 완전 벽면을 깨끗하게 다 제거하지 않고 붙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고객님들이 이걸 보시고 우리 집도 그냥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에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벽지를 붙인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내벽에 있는 개념 같은 경우는 한 번씩 벽지를 굳이 제거하지 않고 붙일 때가 있고요. 외벽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다 벗겨내서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눈에 봤을 때는 곰팡이가 보이지 않는 그런 구간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는 사실 곰팡이 포자균들이 안착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웬만하면 다 제거를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근데 벽지 제거하는 게 너무 힘든 상황이라고 하시면은, 사실상 저희 같은 경우는 코팅제라고 해서 시공을 할 때 벽면을 완전 코팅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좀 남겨있는 개념이지, 고객님께서 셀프로 하신다, 외벽이라고 하시면은 사실상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게 붙어있는 벽지를 완전 제거를 좀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이 집마다 아마 벽지들도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집은 합치로 되어 있는 집이 있을 거고, 어떤 집은 실크 벽지로 되어 있는 집들이 있는데, 일단 합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크래퍼로 쉽게 작업을 할 수 있고요. 실크 벽지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운 게, 안쪽에 고지포라든가 알텍스를 이용해가지고 텐션이라 그러는데 벽면을 평평하게 하게끔 하는 작업들이 들어가는데,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그 들어가는 약품들이 공업용 약품들이 들어가는데, 그 약품들이 굉장히 접착성이 강하기도 하고 제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셀프로 하신다고 하시면은 일단은 그런 부분들까지 다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크 벽지는 조금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크 벽지를 하신다고 하시면 벗겨내는 건 쭉쭉 잘 벗겨내겠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부직포라든가 아이텍스 부분적인 거는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꼭 제거를 하시고 붙였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방금 설명대로 정리를 하자면, 웬만하면 단열 벽지가 들어가는 구간이라고 하면은 벽지를 싹 다 제거를 하시는 게 좋고, 내벽이라고 하면은 사실 내벽은 결로라든가 물기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아예 없진 않겠지만, 왜냐면 가습인 경우에는 집 전체도 곰팡이 필수이기 때문에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깨끗한 벽이고 결로라든가 이런 문제가 특별히 없다고 하시면은 내벽은 단열 벽지를 그냥 붙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열 벽지 관련해 가지고 좀 질문이 들어온 것은 단열 벽지와 일반 벽지의 차이입니다. 일반 벽지면은 아마 합지랑 실크 벽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요. 가장 큰 차이는 재질이겠죠. 아무래도 실크 벽지라고 해도 기본 재질이 종이 재질인 거고, 합지 같은 경우에도 기본 재질이 종이지만 단열 벽지 같은 건 비닐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요 차이가 어떤 거를 보면 좀 많이 알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봤을 때 오염도에 대한 그걸 이제 처리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이제 합지 같은 개념도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 실크 벽지도 마찬가지. 이제 뭔가 묻었을 때 그거를 뭐 물 묻은 거라든가 물 묻은 걸레나 물티슈랑 닦게 됐을 때는 사실상 깔끔하게 지우기가 좀 어렵잖아요. 왜냐면 종이다 보니까 잉크라든가 이렇게 스며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단열 벽지 같은 경우는 재질이 비닐 재질이다 보니까 유성적인 부분이 묻는다고 하더라도 뭐 아세톤을 이용해서 지운다든가 이렇게 관리를 오랫동안 하시는 거를 생각을 해보신다고 치면은 단열 벽지가 좀 괜찮은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감적인 부분 또한도 벽지 같은 경우에는 살짝 올라타서 붙이는 개념인데, 단열 벽지 같은 경우는 붙이고 나서 틀 마무리들을 실리콘으로 사실 다 해줘야 돼요.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시공할 때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다 완성이 되고 오랫동안 유지를 한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실리콘으로 구멍을 다 막고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벌어짐 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없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는 왜 단열 벽지를 사용을 하는 거죠? 일반 도배를 할 수도 물론 있겠지만 단열 벽지를 이용하는 이유는, 일단은 저희 단열 벽지 같은 말 그대로 이름에도 나와 있잖아요. 단열 벽지입니다. 일반 벽지 같은 경우는 단열 개념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지만, 단열 벽지 같은 경우에는 비닐 재질이고 5mm 정도 두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벽지보다는 단열성이 조금 더 우수하다는 개념이 있죠. 그리고 저희 시공에 있어서는 저희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안방이라든가 작은 방이 들어갈 때도 있겠지만, 저희는 베란다라든가 창고, 어떻게 보면 물을 쓸 수 있는 공간도 저희가 시공이 들어가긴 해요. 단열 벽지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비닐 재질이기 때문에 물에 또 강하다는 게 있기 때문에 베란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특수성을 갖고 있는 부분에서 단열 벽지를 이용하는 게 충분히 일반 벽지보다는 괜찮은 개념이죠. 그래서 저희는 시공 시에 단열 벽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단열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단열을 하지 않고 단열 벽지만 붙여도 되나요? 단열을 하지 않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단열 벽지만 붙여도 되는 집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내벽 같은 경우에는 굳이 단열을 하지 않고 말 그대로 스크래퍼질을 간단하게 하신 다음에 단열 벽지를 붙이셔도 돼요. 그거는 인테리어적으로도 괜찮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나 애기들 있는 집이고 집이 좀 많이 오염될 것 같고 물이 좀 쓰는 공간이라고 하면은 단열 벽지가 충분히 괜찮지만, 일반적으로 외벽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일반적으로 단열 벽지만 붙이는 건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단열 벽지라고 하더라도 완벽한 단열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단열 벽지를 붙였는데 결로가 생겨가지고 곰팡이 생겨서 연락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만약에 단열 벽지만 붙인다고 하면은 내벽 정도에만 단열 벽지 붙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단열 벽지의 단점이라는 것도 있을까요? 네, 단열 벽지의 단점도 물론 존재하죠. 단열 벽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쿠션처럼 비닐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일반적인 눌림 현상이라든가 이런 데는 강하겠지만, 이건 어떻게 일반 벽지랑 비슷한데? 눌림 현상 강하겠지만 날카로운 부분이라든가 가구로 옮길 때 긁힘 현상들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은 좀 지저분해 보이는 거, 그게 일단 첫 번째로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마감적인 부분이에요. 벽지 같은 경우에는 쭉쭉쭉 붙이면 끝나는 개념이겠지만, 단열 벽지 같은 경우는 마감 자체가 커트한 곳이 티가 나기 때문에 실리콘이라든가 이렇게 두 번째 후처리를 좀 해야 된다는 게 아마 어떻게 보면은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그리고 고객님들께서 이거 단열하고서 그냥 저희 단열 벽지 작업 시공 굳이 받지 않고 따로 그냥 도배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한 번씩 계세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추천을 드린다고 하면 단열 벽지를 추천을 드려요. 합지 같은 경우에 뭐 합지도 마찬가지고 싱크 벽지도 마찬가지겠지만 금액적인 부분을 추가적으로 드리고 하시느니, 저희가 어차피 시공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벽지로 이제 처리를 해가지고 오랫동안 그냥 깔끔하게 보존을 하시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보통 단열 벽지 하시라고 추천을 좀 많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단열 벽지 같은 경우는 한 지금 몇 가지 정도 이제 설명이 끝난 것 같고요. 그 다음 많이 문의를 주시는 게 지금 보시는 이 제품들이에요. 저희가 지금 시공을 하고 있을 때 저희가 시공약품 쓰고 있는 약품들, 제품 경로에 대해서 혹시 물어보신 분들이 좀 계셨습니다. 일단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H1, H2, H3라 그래가지고 시공약품이 지금 따로 존재가 하고 있어요. 근데 요 같은 경우에 좀 안타깝게도 온라인상으로 판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인 즉슨 지금 보시는 이 시공약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런 통에 판매되는 통에 들어가게 된 약품은 이 통에 들어갈 수 있는 약품 농도가 정해져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제가 판매하는 개념이고 시공 개념으로 쓰는 개념이고요. 만약에 이걸 구매를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계셔갖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본사적으로 따로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용량별로 해서 리터별로 해서 맞는 금액에 맞춰가지고 구매는 하실 수는 있다는 거,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일단 드릴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회사에서 또 나오는 제품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 드릴 건데,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저희가 지금 시공하는 것처럼 완전 짐 다 드러내고 막 벽면에 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하신다고 치면 앞에 있는 이런 약품들이 맞겠지만, 뭐 베란다에 부분적으로 곰팡이가 폈어요, 아니면 욕실 같은 경우에 보면 곰팡이가 폈습니다, 아니면 뭐 줄눈, 실리콘 곰팡이 폈는데 이걸 어떻게 제거할까요?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이런 약품들만 해도 충분히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이 바르는 약품과 곰팡이 젤이라는 약품이 있는데, 바르는 제거제 같은 경우에는 베란다, 아니면 가구, 그리고 욕실, 일반적으로 곰팡이가 펴있는 평면적인 부분은 뭐 다 쓸 수 있는 개념인데, 요거는 조금만 조심해 주실 건 옷에 튀기게 되면은 색깔이 좀 변색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고무장갑 끼시고 환기시키신 다음에 요거를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용법 같은 건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요거를 안 쓰는 그릇 같은 데 담으신 다음에 붓으로 곰팡이가 펴있는 곳에 발라주시고요. 제거 전개 눈으로 확인이 됐다고 하면 그때 물티슈로 닦아서 마무리 줘주시면 되는 그런 약품이고요. 곰팡이 젤 같은 경우는 약간 특수성 있는 개념인데, 일반적으로 곰팡이 같은 경우에 겉면에 피는 곰팡이들을 제거를 할 때는 바르는 가능하겠지만, 곰팡이 젤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묵은 곰팡이를 제거할 때 굉장히 유효합니다. 어떤 걸 예를 들 수 있다고 하면은 화장실에 있는 뭐 줄눈이라든가 아니면은 실리콘, 창틀 같은 경우에도 실리콘 있잖아요. 실리콘 같은 경우는 곰팡이가 생기게 되면은 안쪽으로 깊게 침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겉면만 지운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에 있는 곰팡이까지 지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지울 때는 지금 보시는 곰팡이 젤을 이용해서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네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많이들 물어봐 주셨던 단열 벽지랑 그리고 제품에 연관된 질문들을 몇 개 뽑아갖고 좀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요 질문 말고도 몇 가지도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기 많은데, 저희도 이뿐만 아니라도 항상 고객님들 아니면 시청자분들께서 달아주시면은 거기다 일일이 답장 달아드리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혹시나 이거 보시면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댓글로 좀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시공 영상이라든가 아니면은 약품 제외하고서도 저희 시공할 때 이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왜 하나요, 이런 것들 얼마든지 물어보셔도 되니까 항상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회사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필동 윤수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